여러분, 손발이 자주 차거나 저리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반복되시진 않으셨나요?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단순한 증상 이상으로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피가 온몸을 잘 돌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과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되찾는 데 필요한 실천법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오늘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신체 신호,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순환 개선 습관, 순환 장애를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이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 혈액이 흐르며 심장과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의 장기와 세포로 운반됩니다. 그런데 이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는 메말라가고 손발은 차고 저려오며 근육조차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며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혈액순환 장애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몸에 보내는 신호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며 손톱이 쉽게 부서지거나 탈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발기력 저하도 혈류 문제의 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자주 차거나 마비되는 느낌, 다리가 붓거나 저리다면 말초혈관의 혈류가 약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염증이 오래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방치할 경우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합병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되는 대표 식품들. 그렇다면 어떤 식품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대표 식품들입니다.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유황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이 과도하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마늘은 예로부터 혈압을 낮추고 말초혈관 순환을 개선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혈압 전단계 또는 경증 고혈압 환자에게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는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마늘은 익혀 먹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알리신은 마늘을 생으로 썰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성분으로 열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건강 식단에 활용할 때는 다진 뒤 잠시 공기에 노출시켜 알리신을 활성화한 다음 살짝 익히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에서 2쪽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천연식품입니다. 혈압 조절이 필요하거나 말초혈류가 약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일상 식단 속에 마늘을 조금씩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동맥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용을 통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혈관의 탄력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의 방출을 촉진해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데 관여하며 원활한 혈류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안토시아닌 섭취는 혈류 개선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2011년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약 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는 9만 명 이상의 여성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식이 속 안토시아닌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베리류는 꼭 생과일로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신선한 과일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나 딸기 또는 무가당 건조 베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리류는 혈관 건강뿐 아니라 인지기능 개선, 피부 탄력 유지,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의 양을 간식이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엠페퍼.
카이엔 페퍼와 같은 매운 고추류는 캡사이신이라는 생리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이 보다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캡사이신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말초혈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셀 메타볼리즘에 실린 2010년 중국 스촨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이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유도해 고혈압 모델쥐에서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매운 음식에 포함된 캡사이신이 단순한 자극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통증 조절에도 관여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통증 수용체인 TRPV1 수용체의 작용에 일시적으로 신경의 민감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용은 외용 연고나 패치에도 활용되어 관절 통증이나 신경통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매운 고추를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캡사이신은 극소량으로도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양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섭취는 위장 자극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 적정량을 조절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량부터 천천히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는 국, 볶음, 드레싱 등에 약간씩 곁들이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부담 없이 캡사이신의 순환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트.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체내에서 이 질산염은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혈관의 경직을 줄여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퍼텐션 저널에 실린 2013년 연구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경증 고혈압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 컵 분량의 비트 주스를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7.7mmHg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물 없이도 식품만으로 의미 있는 혈압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비트는 꼭 주스로 마셔야 할까요? 주스 형태가 빠른 흡수에는 도움이 되지만 꼭 그렇게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거나 찐 비트를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갈아서 수프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소한의 조리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트는 특유의 붉은 색소인 베타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색소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비트를 많이 먹으면 소변이나 대변이 붉게 변하는 비투리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무해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연어, 고등어, 정어리, 송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의 점도를 줄이며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3는 특히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맥경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염증을 억제하면서도 혈소판 응집을 방지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꼽힙니다. 실제로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실린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매주 2회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존의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서도 오메가3 섭취는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생선 대신 오메가3 보충제로 대체해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보충제 형태의 오메가3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더 안정적인 흡수율과 함께 다른 영양소까지 복합적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생선을 조리할 때 튀김이나 지나친 양념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튀김 기름이나 소금기가 많을 경우 오히려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한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석류. 석류 속에는 항산화 성분과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석류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전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석류는 질산염을 통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 확장을 유도하며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과 조직으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작용은 운동 중의 근육 기능 향상뿐 아니라 회복 속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에 실린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석류 추출물을 운동 전 섭취하게 한 결과 운동 후에 혈류량이 증가하고 피로가 지연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석류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이 운동 시 혈관의 수축과 이완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석류는 주스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생과로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석류 주스는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함량이 높은 제품은 오히려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생과로 직접 섭취하거나 씨를 그대로 갈아 넣은 스무디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석류는 특히 남성의 혈류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지만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혈관 건강과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냉동 석류 알맹이를 활용하면 보관과 섭취가 한결 쉬워지므로 꾸준한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감귤, 감귤류 과일, 특히 오렌지나 귤에는 비타민C를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보호하고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작용은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귤류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인 헤스페리딘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관여합니다. 실제로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4주간 매일 500ml씩 섭취한 참가자들에게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헤스페리딘이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한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과일 그대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오렌지나 귤은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바쁠 때 간편하게 주스로 섭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무가당 100%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이 첨가된 주스는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귤류 과일은 겨울철에 특히 섭취하기 쉬운 제철 과일로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중년 이후 체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한두 개 정도 섭취하거나 오후 간식으로 귤 한두 알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혈관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혈류 개선 습관. 식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첫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관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류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므로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항목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알코올은 일정량 이상 섭취 시 혈액 점도를 높이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론 및 실천법. 혈액순환은 단순한 피의 흐름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혈류가 막히면 우리 몸의 건강도 막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식품과 생활 습관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몸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평소 즐겨 드시는 혈관 건강식품이나 실천 중인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